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저번 그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뭐 솔직한 얘기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단지 제 생각이고 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저는 이 정치나 정치인, 특히 뭐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제가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저는 싫어요. 정치라는 것과 정치인이 하는 행태들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뭐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정치라는 게 그 인간의 그 욕망 덩어리가 직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꼼수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는 모든 집단들이 모인 집합체 내지는 뭐 로비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판이 오물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몇 개 나라들 빼놓고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입지 또는 자기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분쟁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죠. 또 쓸데없는 그 명분 싸움과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극으로 몰고 가면 뭐 아베처럼 이렇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상대로 하면 뭐 친한이냐 반한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일본 애들도. 그래 극으로 몰고 가면 이제 그때 가서 국민들이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그러면 또 정치인은 또 자기 또 정치적 명분과 실리에 따라서 마치 뭐 하는 식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하는 형태들이 다반사죠. 그러면 지금 이게 미중 뭐 무역 환율 뭐 결국은 전부 다 해서 뭐 패권 전쟁인데 사실 이 싸움은 미국이 건 거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아마 미국 수준이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미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추후의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뭐 책임이랄건 뭐하지만 결과물은 미국이 또 돌아갑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5G를 쓰지 마라. 지금 4차 혁명 시대로 가고 5G 아니라 6G, 7G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미국 회사들은 뭐 했냐는 얘기죠. 그럼 지들이 안전하고 싼 거를 공급해주면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쓰지 마라. 또 삼성전자도 메모리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딴지를 걸려고 그러는데 비메모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화웨이, 한국과 중국 얘네들이 휘두르는 거 아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처음에 이게 좀 잘 풀릴 쉽게 풀릴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 또 지도자들의 그 개성이랄까 특성이 좀 가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 말을 좀 붙여본다면 이 사진도 잘 찍었어. 그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그 돈키호테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떠벌이 허풍선이 트럼프와 시대에 맞지 않는 노예한 황제가 지금 둘이 악수를 한 겁니다. 이 사진상으로. 절대 물러설 수 없죠. 자기들 정치적 입지로 봐서.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자세와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거로 얘기가 거의 다 된 거로 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미국의 그 요구서랄까요? 그걸 갖다가 중국 공산당이 그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협상한 대표가 가져가니까는 빨간 페루로 그냥 찍찍 다 그어버렸잖아요. 침태태 뱉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뺀쳐놨을까요? 무슨 미국의 약세를 받다는 얘기죠. 내지는 여기서 한번 물렀으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다 하는 어떤 판단이 섰겠죠. 저는 그걸 선거로 봅니다. 미국이 뭐 서비스 산업 그러지만 결국 선거에서 표는 농업에 종사하는, 그쵸? 그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축산업, 노동자. 이 사람들이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선거 끝날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 사이에 무릎을 꿇리면 좋지만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트럼프도. 왜? 그래야 자기가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마무리 짓겠다. 나 재선시켜 다오. 내가 완전히 무릎 꿇릴게. 또 온갖 또 뭐 뻐꾸기 날릴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농수산물 수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쓰진 않았으나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실제 하진 않았으나. 그랬더니 갑자기 추가 관세 일정 부분을 트럼프가 철회한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걸 우려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직 몰랐어? 그럼 관세 때리면은 중국의 그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물건이 있나? 그 가격에? 그래도 중국 거 쓸걸? 그러면서 이제 홍콩을 갖고 이제 지렛대로 삼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콩 시위를 주도하는 그 대표자들과 미 대사관 직원이 만나는 게 사진이 찍히고 신원까지 다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히니까 트럼프가, 제가 보기 이제까지는 중국이 방어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개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러죠. 1대1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역사에 참 5.18 광주가 생각납니다. 왜 우리 때는 내깔려 놓고서 왜 홍콩은 관여한다고 그러지? 참, 그러니까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전두환을 이용해서 무기도 팔아먹고 박정희가 했던 핵무기 다 포기하고 너희들은 우리의 개가 되라. 그러니까 5.18 광주 도청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는 목숨도 귀하고 또 살아서
이 투쟁을 이어나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탱크를 오는 그거를 그 M1 소총 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를 했는데 일말의 희망은 양민을 학살하는 이 군사 그때 정권의 군부가 미국의 영향권에 있으니 미국이 우리가 하루만 견디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그때 지금 다 이제 나오죠 이제 얘기들이 백악관에서 회의했대잖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그 자기들끼리 암호명을 정하고 뭘 해서 뭘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민중이 일반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걷다가 왜 이름을 지들이 학살한 인디안 부족 체로키 이름을 붙입니까? 회의 이름을. 그래서 걔네들이 외면을 했죠. 그러니까 군부는 강경 진압을 하고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랬던 애들이 지금 홍콩 민주화한다니까 물론 자기 국익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얘들은 이제 뭐 인권이네 뭐 민주화네 이걸 포장을 하니까. 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마 선거 전에 미국 대선 전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전면 타결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버텼는데 뭐 이까지 거 1년 못 버팁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유세하러 다니기 바쁜데 트럼프. 근데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반발도 있을 것이고 약한 타협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그럼 또 떠벌리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했지만 내가 재선만 되면 내가 확실히 뭐 또 이러겠지만 저는 과거서부터 이거 벌었을 때 그랬잖아요. 저는 뭐 지적 재산권이고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냐 안 하냐가 저는 관점으로 봅니다. 만약 지금 중국이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었다 하면 벌써 죽여버렸을 거예요. 미국이 환율과 선물 옵션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중국의 ETF를 롱냐 숏이냐 할 것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결과물은 이제 봐야 되겠으나 하여튼 지리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홍콩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대만도 건드릴 수 있죠. 북한도 맞물려 있는데 나는 지금 갑자기 중거리 미사일 뭐 이런 거 설치 뭐 한다는 얘기 들으면 나 이거는 북한하고 군축 협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는데. 참, 다음번에 돌아가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